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ETF를 소개하겠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미국 최대 액티브 ETF를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인데요. 캐서린 우드가 창업한 이 자산 운용사는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한 아크 이노베이션 ETF를 비롯한 5개의 액티브 ETF와 2개의 인덱스 ETF가 있습니다. 작년 2020년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ETF는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며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내는데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ETF 대부분이 수익률 상위에 들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는 대개 ETF 하면 떠올리는 인덱스 ETF가 아니라 대부분 액티브 ETF를 운영하는데요. 액티브 펀드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종목 선정과 운영 방식을 통해 초과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반면 인덱스 펀드는 지수의 움직임에 맞춰 수익률을 실현하는 펀드를 말하는데요. S&P 500, 코스피 200 등을 추종하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티브 펀드의 단점은 인덱스 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높습니다. 액티브 펀드의 경우 펀드 매니저의 개입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인덱스 펀드는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성과 낮은 수수료가 장점입니다.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능력에 따라 수익률이 좌우되는데요. 지난 10년간 82%의 액티브 펀드가 S&P 500 지수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투자 철학은 파괴적 혁신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인데요. 파괴적 혁신이란 기존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등장으로 기존의 카메라 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고요.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의 등장으로 비디오 대여점은 사라졌습니다. 우버 등 승차 공유 업체로 택시 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 또한 파괴적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창립자 및 CIO인 캐서린 우드는 사람들이 파괴적 혁신에 대해 간과하고 있고 시장에서 이런 기업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5개 액티브 ETF는 ARKK, ARKQ, ARKW, ARKG, ARKF로 나뉩니다. 자율기술과 로봇 ETF, 다음 세대 인터넷 ETF, 게놈혁명 ETF, 핀테크 ETF 등 4개 ETF와 이 4가지 분야를 종합한 대표 ETF인 아크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ARKF를 제외한 4개의 ETF는 펀드 설정일로부터 6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동안 운용 자산의 규모가 매우 커졌습니다. 대표 ETF인 ARKK의 운용 자산은 하나로 26조에 달합니다. 연간 보수는 모든 ETF가 0.75%로 동일합니다. 대표 ETF인 ARKK 아크 이노베이션 ETF의 종목 구성을 살펴보면 자율주행, 유전자 관련 바이오 기업, 인터넷 관련 기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테슬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중이 큰 기업은 로쿠인데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OTT 서비스를 TV와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기업은 텔라닥 헬스로 원격 의료 기업입니다. ARKQ 자율기술과 로봇 ETF의 종목 구성을 보면 ARKK와 같이 테슬라의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2위는 3D 프린팅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인 머티리얼라이즈입니다. 3위는 중국의 바이두인데요. 중국의 검색 포털로 알려진 이 기업은 얼마 전 베이징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RKW 다음 세대 인터넷 ETF의 종목 구성을 보면 역시 테슬라의 비중이 제일 높고요. 2위는 디지털 미디어 기업 로쿠가 차지했습니다. 3위는 원격 의료 기업 텔라닥 헬스인데요. 그 외에도 비트코인, OTT, 클라우드 등 다양한 인터넷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RKG 게놈혁명 ETF의 종목 구성을 보면 텔라닥 헬스의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2위는 DNA 합성 기업 트위스트 바이오사이언스, 3위는 유전자 시퀀싱으로 유명한 패시픽 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 기업의 비중이 두드러집니다. 주로 유전공학 관련 기업이나
분자진단, 줄기세포, 표적치료 등 미래에 유명할 것으로 보이는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ARKF 핀테크 이노베이션 ETF의 종목 구성을 보면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퀘어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텐센트이고 세 번째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 기업 진로우 그룹입니다. 특히 전자상거래나 결제 플랫폼 등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 같은 분야에 속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액티브 ETF 펀드 설정일 이후 수익률을 보면 ARKK는 579%, ARKQ는 353%, ARKW는 693%, ARKG는 401%, ARKF는 143%로 수익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수익률의 대부분은 지난해에 집중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혁신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져서 아크인베스트가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아크인베스트도 두 개의 인덱스 ETF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3D 프린팅에 투자하는 PRNT와 이스라엘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IZRL이 있습니다. 종합해서 아크인베스트 ETF의 장단점을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성장성 높은 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매력입니다. 또 지난 6년간의 수익률이 지수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의 능력을 인정받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의 투자를 지향해서 S&P 500과 같은 지수와 겹치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덱스 ETF에 아크 ETF를 추가해서 시장 수익률 초과 달성을 추구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아크인베스트 ETF의 단점은 파괴적 혁신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아직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 중에 크게 성공하는 기업도 나오겠지만 기존 산업의 장벽과 규제 등으로 인해 망하는 기업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액티브 ETF의 특성상 인덱스 ETF에 비해 보수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 1년간 펀드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수익률이 둔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펀드 규모가 작을 때에는 자금에 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만 펀드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할 곳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의 보유 주식 수가 대주주 수준이 되면서 더 이상 투자를 못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화제를 모은 아크인베스트의 ETF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적절한 ETF를 선택하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